보합 구간을 찾아라. 상향 추세를 파악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지속적인 상승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 바로 적절한 베이스를 찾는 것입니다. 모든 베이스가 아닙니다. 적절한 베이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차트를 보고 횡보하는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횡보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건설적인 보합 구간은 휴식 또는 소화의 시기입니다. 이전 움직임에 따른 일시적인 수익 실현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주가는 평형 혹은 조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고점에서 저점까지 퍼센트 기준으로 가장 적게 떨어지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종목이 바로 매집이 진행 중인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은 장기적인 상향 추세의 맥락 속에서 휴식과 보합을 거친 다음 다시 상승을 이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명확한 신호가 드러납니다. 3주에서 많게는 60주 동안 특정한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 발자국 안에는 매수 또는 매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뉘앙스가 남아 있습니다. 변동성 축소 패턴. 대다수 투자자들은 잘못된 시점에 주식을 사고 싶어 합니다. 대개 주가가 하락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꾸준히 따르고 실행하는 하나의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변동성 축소, 이 개념입니다. 저는 모든 거래에서 이 핵심 특성을 반드시 살핍니다. 사실상 모든 건설적인 가격 구조의 공통된 특징은 이것입니다. 베이스의 특정 구간에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동시에 거래량도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저는 모든 차트 패턴을 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합니다. 주가의 베이스 왼쪽에서는 변동성이 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설적인 베이스의 핵심 조건입니다. 축소 횟수 계산. 저는 커비드 핸들 패턴에서 부상하는 구조를 좋아합니다. 베이스의 맨 오른쪽, 가장 조밀한 진입 구조가 만들어지는 동안 거래량이 줄어드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저는 주가가 손잡이의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합니다. 이러한 베이스 패턴의 기간 동안에는 보통 2회에서 많게는 6회까지 축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25%의 변동성, 그 다음은 15%, 그 다음은 8%,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을 마주합니다. 이와 동시에 거래량이 점차 줄어든다면 그것은 베이스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변동성 구간이 이전 조정의 절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20%였다면 다음은 10%, 그 다음은 5%. 이런 식으로 변동성과 거래량이 함께 줄어들 때 그 종목은 이제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적절한 보합 구간을 찾으십시오. 변동성 축소를 관찰하십시오.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구간, 그곳이 바로 시장 주도주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사례 확인.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는 컵 위드 핸들 패턴을 완벽히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컵 부분에서 신고가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핸들 구간에서 상승 조정 중입니다. 이 지점을 강하게 돌파하거나 혹은 조정을 줄 가능성,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조정이 한 번 나와 핸들을 완성한 뒤 상승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짧은 조정만 거치고 바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전선. 대한전선은 6월부터 지속적으로 신고가 돌파를 시도했지만 최근 들어서야 신고가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이후 바로 조정이 나오며 핸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핸들 구간의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 그 자리가 매수 후보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관련 재료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최우선 모니터링 대상으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3현. 3현은 1차 상승 후 조정을 줄 때 조정 가격의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며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2차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었고 5일선을 따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매수 구간은 조정 구간의 상단을 돌파할 때, 즉 돌파 관점의 매수 시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원익홀딩스는 쉬지 않고 약 300% 상승했습니다. 현재는 로봇 관련주에 단기 과열 양상이 보이지만 조정 가격대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채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 돌파 지점에서의 매수가 유효합니다. 이 종목 역시 최우선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클로봇. 클로봇은 로봇이 주도 섹터로 움직일 때마다 항상 대장주급 반응을 보인 종목입니다. 9월 말 조정 후 조정의 고점을 돌파했을 때 매수했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단기 조정을 주고 있지만 조정 구간 고점 돌파 시 다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로봇 섹터의 재료가 다시 붙는지 주시하면서 원익홀딩스와 함께 모니터링 1순위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라캐스트. 한라캐스트는 신규 상장주이자 로봇 관련주입니다. 최근 2주간의 조정을 거친 후 조정 구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시점에 매수했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승 추세 속에서 베이스의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에너지가 음축된 뒤 폭발한 전형적인 상승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 로킷 헬스케어는 강한 1차 상승 후 신고가 영역에서 조정 구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구간의 고점을 돌파할 때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조정 구간의 봉상단에서 돌파 매수나 종가 베팅을 했다면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SK스퀘어. SK스퀘어는 전형적인 컵 위드 핸들 패턴을 보여줍니다. 신고가 돌파 후 바로 조정에 들어갔고 그 조정을 강하게 돌파하며 다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중 돌파 매수나 종가 베팅만 했어도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5월 말부터 500% 이상 상승한 로봇 대장주입니다. 현재는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 두 번의 뚜렷한 수익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8월, 약 한 달간의 횡보 조정 후 조정 고점 돌파 시 급등이 나왔고 그날 종가 가팅만 했어도 큰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9월 말, 다시 조정 구간을 주며 고점 돌파 후 급등. 그러나 이 시점은 단기 고점 시그널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정 후 급등이 다시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지만 그 조정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완벽한 컵 위드 핸들 패턴의 교과서적인 예시입니다. 핸들 구간에서 조정을 주고 그 고점을 돌파하자 막을 수 없는 폭발적인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대형주일수록 이론과 실제 차트의 흐름이 더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론. 불과 15일 혹은 한 달 전의 차트만 복기해봐도 기회는 무궁무진했습니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이 기회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매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얼마나 정교하고 예리한 나만의 원칙을 만들어내느냐. 비트코인을 하지 않아서, 미국 장을 안 해서,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이 모든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자본가는 시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 원칙과 통찰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반복적인 훈련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공부와 트레이딩 철학에 대한 타는 목마름 때문입니다. 투자 공부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오래갑니다. 저와 함께 책을 읽고 정리하며 성장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